중국은 전력이 많고요. 미국은 전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력이 많은 대가로 해서 지금 현재 화웨이 어센드 칩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950 시리즈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950 시리즈 상에서 결국에는 컴퓨팅 능력이 H200과 비슷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HBM이 부족한 거다 보니까 컴퓨팅 능력을 토대로 해서 중국에 있는 AI 빅테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컴퓨팅 쪽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대부분 다 좀 따라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AI 관련돼서 누가 이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전에는 미국이 조금 강하게 독점적으로 좀 뭔가 할 수 있었다라면은 조금씩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좀 더 기업들.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다.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엔비디아 H200의 순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H200을 준다는데 안 받고 계속해서 좀 H200 갖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젠슨 왕이 너무너무 애가 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거는 기업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빅테크 국가상 기업들, 그쵸.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도 예.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빅테크 알리바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텐센트라든지 아니면 저 바이트댄스라든지 이런 빅테크 다 기업들도 원하죠? 원하고 네. 있습니다. 기업들까지 원하는데 사실 뭐 견우와 직료도 아니고 그렇죠. 정부가 오작교를 안 주고 있어요. 국가들 사이에서 네. 결국에는 갈등 사항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지금 H200에 대한 조건부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한 것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허용도 지금 해놨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출에 대해서 매출 발생한 것에 대한 25%를 이제 국가로 귀속한다라는 것도 다 동의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중국에서도 다 동의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요새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세관 관련된 문제상에서 맞아요. 세관에서 통화가 막았다면서요. 불허했다라고 네.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이제 엔비디아 H200이 결국에는 시간만 지나면은 허가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했었는데 네. 최근에 주말 사이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엔비디아 H200에 관련된 부품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오.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상 H200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지금 시점상에서 그럼 중국이 왜 H200을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전략적 동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일단은 중국은 지금 자체 칩에 대한 개발을 온전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체 칩에 대한 개발이 뭐 화웨이의 지금 현재 910, 어센드 910이라든지 이제 1분기에 나올 어센드 950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거의 H 뭐 200급이다라고 이렇게 와, 주장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주장을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데이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의 우리가 AI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우리도 사실 중국과 오픈 소스랑 폐쇄형 둘 다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이 쓰고 있는 게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미국 형식에 있는 AI에게 되게 친숙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AI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I 관련돼 가지고 있는 전략적 동기들도 다 다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H200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좀 네네. 화웨이 쪽을 좀 보시게 된다면 스펙입니다. 일단은 화웨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어센드 910인 이게 거고요. 최신 버전의 그렇죠, 최신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H200 기준이고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0 이후로 블랙엘 칩,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루빈 칩까지 있다 보니까 H200은 최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최신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에게 좀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상에서 좀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컴퓨팅 능력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컴퓨팅 능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데 중요한 게 HBM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연산 관련돼서 메모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공급해주고 가져오는 그 방식이 지금 현재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더욱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 HBM 관련돼서 결국에는 중요하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엔비디아에 대한 컴퓨팅 능력을 따라왔다는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아닐 수 있는 게 대체는 아니다. 두 가지가 있을 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쿠다 생태계를 현재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는 거. 그렇죠. 두 네. 번째가 HBM 메모리 쪽 관련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거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부분 관련돼서 어렵네요. 네. 되게 좀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딥시크가 V4 한다라고 하지 V4?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 또 나온다고 하죠? MHC에 있는 네. 뭐 연산 방식, 아키텍처로해서 새로운 방식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체크해봤었을 때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HBM이죠. 네.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메모리를 확 늘려줄 수 있는, 효율성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딥시크 V4처럼 MHC 방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부분에 있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딥시크 같은 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제프 AI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미니맥스라든지 대부분에 있는 AI들이 컴퓨팅은 똑같은데 추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똑같은데 지금 현재 학습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딩 관련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효율성들이 증대가 되게 된다라면은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H200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 측이 이렇게 H200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에도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지프 AI가 이제 화웨이 칩을 이용해서 네.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현제 맞습니다. 발전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이제 엔비디아가 없어도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온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확실히 짚어 넘어야 될 게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프 AI에서 지프 AI 이미지에서 네, 네. 이번에 나온 지 이제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5일 정도밖에 네.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최신 뉴스라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지난주에 같습니다. 지프가 급등했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도 사실상 지프 AI가 변동성 크지만 상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모든 GPU에서 좋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의 GPU 안에 들어가 있는 쿠다 생태계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쿠다 생태계는 뭐냐면은 이 GPU들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AMD보다 엔비디아가 더욱더 좋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AI 관련돼서 추론이라든지 이런 학습 데이터를 뭔가 했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엔비디아 없이는 조금 더 어렵다. 특히나 이미지, 영상 쪽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프 네. AI가 이번에 자체 국산화 기준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쿠다 생태계가 없이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좀 늦다. 이런 게 여러분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도 약간 정도 좀 흥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전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딥시크랑 좀 비슷한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네네.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칩이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미지나 영상 관련돼 가지고도 지프 AI가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상에서 사실상 이제 이게 가능성인 거지 실제로 완벽하게 된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HBM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만드냐? 결국에는 이 노광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노광 장비가 지금 현재 ASML 장비를 수입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DUV 형식으로 지금 현재 만들다 보니까 네. 실제로 수율도 낮게 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HBM에 대해서 속도도 낮다 보니까 실제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발전하고 있다고 한들 현재 지금 안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빨이 없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게 H200이 안 들어오면 중국의 AI는 끝인가는 아닙니다. 실제로 H200을 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네. 로미오와 줄리엣 네, 동화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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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시면은 동화 아니고 동화가 아니라 고전, 그렇죠. 고전 영화 네. 그 작화를 보시면은 네.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맞아요. 어떻게든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더 불타오르잖아요. 똑같이 네. HBM에 대해서 암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가 아, 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네. 심천에 제가 네. 좀 화창베이를 좀 많이 그때 갔었는데요. 네네. 화창베이가 이제 대부분에 있는 전자상가 제품 다 있습니다. 약간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인가요? 옛날 2000년도 때 용산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삐삐도 발 수 있고요. 아. 옛날에 우리가 썼던 뭐 연하이픽이라든지 네. 이런 핸드폰도 되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테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가서 눈이 막 자주 휘둥그레지는 가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화창베이에서 이런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블랙에라든지 몰래 좀 그쵸, 수입해줄게 수 이런 있는 만한, 엔비디아 칩. 그쵸, 그런 아.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근데 네. 이것도 미국도 단속을 하고 있고 아. 중국도 단속을 그쵸? 할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알겠지만 단속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암 시장 자체에서 맞아요. 조금 더 네.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국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정상적인 통로 자체가 좀 차단하게 된다라면은 뒷단에서 암 시장 단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이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얘네들 말로는 중국에 있는 AI들 말로는 자체 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체 칩인지 엔비디아 칩인지 그 데이터를 까보기 전까지 또 모르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또 잔존한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중국은 전력이 많고요. 미국은 전력이 없습니다. 아, 그쵸. 전력이 많은 대가로 해서 지금 현재 화웨이 어센드 칩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950 시리즈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950 시리즈 상에서 결국에는 컴퓨팅 능력이 H200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HBM이 부족한 거다 보니까 이제 현재 지금 컴퓨팅 능력을 토대로 해서 나오게 되는 앞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중국에 있는 AI 빅테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하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컴퓨팅 쪽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HBM 같은 메모리 쪽 단에서는 되게 진짜 지금 많이 열이되어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하드웨어도 대부분 다 좀 따라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AI 관련돼서 누가 이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전에는 미국이 조금 강하게 독점적으로 좀 뭔가 할 수 있었다라면은 조금씩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점유율이 조금 더 기업들.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다. 이 네. 정도만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업들 주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지프 AI도 급등했고 최근에 이제 중국도 이런 AI 칩 개발의 가속도를 내다 보니까 뭐 메타엑스라든가 무어스레더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상장을 마구마구 시켰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싶고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가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도 최고가 찍고 최근 약간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노이즈가 엔비디아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먼저 엔비디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에서는 사실상 이전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는 이제 GPU를 판매하는 그냥 그 GPU 판매 회사라고 우리가 네,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다각도로 최근에는 예.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면서 그쵸. 사실상 이제 텐센트랑 좀 비슷한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텐센트도 게임 회사가 명목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벌어왔던 돈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투자처를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밸류를 받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파마요라고 해서 맞아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좀 진출하고 그쵸. 있는 모습이 네.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상에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H200을 팔지 못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빠지더라도 H200이 없이는 엔비디아가 좀 지속 불가능하다? 그건 또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루빈도 때문에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GPU 관련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실 중국의 뭐 3대 잠룡이라고 하고 있는 캠브리콘 네. 그리고 뭐 비런테크, 메타엑스, 무어스레드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제가 이제 몇 번 중국에 있는 GPU 회사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만 보면 되는데 엔비디아랑 AMD 이 정도만 네, 보면 되는데 네. 중국은 조금 더 많습니다. 탑3 어딘가요? 일단은 네. 이제 첫 번째가 캠브리콘입니다. 캠브리콘. 캠브리콘이고 그러니까 상장된 기준 말씀드립니다. 네. 비상장까지 포함하면 화웨이가 사실상 있는데 그쵸, 그쵸. 상장 기준을 봤을 때는 네. 캠브리콘 688256이고요. 이거는 과창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투자는 안 없습니다. 되고, 예. 일단은 캠브리콘이 가장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가 메타엑스, 세 번째가 무어스레드라는 최근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최근에 비런테크라고 해서 아. 이런 회사들도 지금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장 그나마 역사가 좀 깊은 그리고 화웨이랑 그쵸. 같이 네. 협력 개발도 많이 했던 그런 네.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컴퓨팅 능력 자체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래도 높은 편에 수준합니다. 대신에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은 쿠다 생태계를 계속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적인만의 규격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주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삽입하게 된다라면은 실제로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캠브리콘을 쓰지 않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메타엑스라는 무어스레드라는 건데요. 무어스레드가 왜 좋아하냐면은 실제로 무어스레드의 CEO가 사실 엔비디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다 생태계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쿠다 생태계가 호환이 가능한 범용 무사로 가능한 걸 만들 수 있다. 그쵸 무사로 예. 생태계를 만들다 보니까 이름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무사. 그래서 실제로 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쿠다 생태계를 많이 활용해서 거기서 썼던 그런 로직들이 실제로 무사랑 상당히 호환성이 좀 높은 정도로 그래요? 가다 보니까 오.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되게 편합니다. 네.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뭔가요? 정부가 불편합니다. 그래요. 그쵸, 정부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정부는 새로운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만의 규격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군요. 무사 말고. 그렇죠. 네. 그냥 중국 우리들만의 AI에 대한 그런 규격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왜 그걸 또 미국을 따라가느냐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런 노이즈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이제 메타엑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적인 규격을 토대로 해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이걸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식의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가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지금 듣기로는 약간 무어스레드를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이 종목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좀 네.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688L은 300 같은 과창판과 창업판을 못하시죠. 매수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단점이었는데 네. 이
GPU 쪽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이유가 뭐냐면은 예. 우리가 세 가지 중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관련돼서 우리가 뭐가 제일 좋나요? 라고 할 필요 없이 과창판 ETF를 들고 그렇군요.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688이 포함되어 네. 있는 과창판 ETF를 여러분들이 포함시키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어디 친구들이 가든 간에 결국에는 그쵸. 이제 중국에 있는 이런 과창판 지수가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고민하지만 뭐 과창판 네. ETF 사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중국 AI 최근에 또 칩 개발 속도, 잠룡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된 과창판 ETF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